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6일 울프입니다. 365 아저씨들 우리가 뭐라도 해드릴까요? 라는 내용이 있어 오늘 아침에 픽한 ETF는 타이거 200 중공업입니다. 자, 타이거 200 중공업은 금주에 많이 상승한 섹터로 거의 8%에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이 이외에 많이 급등한 섹터는 ETF로 KB스타, 팔라디움 선물 환해지 상품입니다. 이 타이거 200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 중공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이 주가 추세상 하단에서 반등을 보여줬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관망 의견을 제시합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원유 가격 상승은 산유국의 수익 개선을 나타내죠. 원유 100달러로 간다. 비싸졌다. 그러면 이 생산자들의 생각은 이 비싼 가격에 원유를 생산을 해서 원유를 비싸게 팔아먹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겠죠. 산유국 입장에서는 또 벌어둔 돈으로 인프라 투자에 좀 적극적일 것입니다. 현재 21년도에서는 석유뿐만 아니라 조선, 해양, 발전 설비, 플랜트 사업, 발전소 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쇼테지가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은 추세라고 합니다.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을 그려나갈 수 있는 거죠. 일단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 차트 분석을 해보자면 하락 추세선의 구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위치는요. 그래서 하단의 영역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으나 이제 진짜로 이게 찐 반등인가? 그래서 이제 검은색 추세선의 돌파, 확실한 좀 돌파를 보여준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대금을 체크를 해보면 거래량의 증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공업이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섹터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ETF 레포트를 보면 상장 이후로 이 중공업 섹터가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줬고 이 팬데믹 이후로 반등을 좀 보여줬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속성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섹터들이나 뭐 2차전지는 정말로 너무나도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 중공업은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계열을 보면 코스피 200 중공업이고요. 당해 연도 정기심의에서 선정된 200 구성 종목 중에 중공업에 속하는 종목을 지수로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연 보수는 0.4%고요. 이 분배금은 최근에 이제 2021년 4월 기준으로 꼴랑 5원 줬어요. 아직 좀 힘들다 이거죠. 자, 구성 종목을 보면 첫 번째로 두산중공업, 두 번째로 삼성중공업, 세 번째는 한국해양, 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현대중공업 지주, 두산밥켓, CS윈드, 로템, 미포조선, 현대엘리베이,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일단 플랜트나 배 만드는 쪽이 좀 많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알아봅시다. 두산중공업이 뭐 하는 회사인가? 이 회사는 원래는 큰 모멘텀이 원자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역부족이고 에너지난을 조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다시 부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고 발전 플랜트도 이제 두산중공업 잘 만들고 있고요.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여기 보면 에너지, 워터, 그리고 주조 단조, 건설 이렇게 해서 발전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은 배 만드는 대표적으로 배 만드는 회사죠. 최근에 이제 물류 대난으로 선주 발주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당장 이게 이제 모멘텀까지는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코멘트는 이제 리오프닝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원유 100달러 시대 등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생산과 공급 조달이 좀 중요해진 시대다. 그래서 이런 중공업 관련된 플랜트나 또 이제 배 만드는 해양조선, 조선업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주면 주가가 추가적인 더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적이 한 번만 나오고 그냥 끝이라면 주가가 떨어질 건데 지속적인 수주 물량이 아직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실적만 나온다면 이 섹터에 관련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외에 많이 상승 섹터로는 무려 10% 정도 상승한 팔라듐 선물입니다. 이 구리 니켈을 재련하는 과정 중에서 부산물 이 팔라듐인데요. 가솔린 자동차 촉매 변환기, 배기가스 정화 장치에 들어가는 팔라듐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버스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떨어졌고 그 1,700원대에서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모두가 합의한 가격에 내려오자마자 불꽃 반등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라듐 선물 환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팔라듐 퓨처 선물이 12월물 만기로 2.25 계약 들어가 있고 ETF로는 이제 162주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환해지 상품이다 보니까 미달러 선물 10월물 만기랑 11월물 만기 상품이 또 들어가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는 펀더멘탈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또 가속화해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200 중공업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금주 많이 상승한 섹터, 8% 상승을 보여준 섹터이고 국내 대형 중공업 분사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하단에서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게 상승 우상향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